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권영호입니다. 권영호TV 구독자 여러분께 이 계절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 자동차는 커먼레일 자동차입니다. 소렌토 자동차고요. 커먼레일 차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복사해서 문서화 시켰습니다. 이 문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증상을 보니까 이거였습니다. 겨울철 시동 지연 또는 시동 불가, 시동 곤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겨울철의 내용을 이 여름에 얘기하는가? 그도 그럴 것이 2016년 1월 달의 질문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권영호가 답변을 드렸었고요. 최근 며칠 전에 답변의 내용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여름철에 채택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네이버 지식인에서 권영호에게 질문을 주시거나 다른 어느 분에게 질문을 하고자 한다면 검색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분처럼 소렌토 이렇게 검색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겨울철 시동 곤란, 시동 지연 이런 식으로 좀 포괄적으로 넓게 검색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내 차만 그런가 하는 생각에서 소렌토 차량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동일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증상이 워낙 많은데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질문을 했을까? 자, 그런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넓은 범위로 접근해서 압축해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권영호를 찾든 뭐 다른 누구를 찾든 질문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먼저 검색을 좀 해보시고 나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가를 몇 개라도 한번 보시고 그 외에 없으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2016년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가 지금 2020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뭐 했느냐는 거죠. 차를 버렸을까? 아니면 이미 고쳐서 탔는데 생활이 바빠서 답변이 왔다는 걸 모르고 그냥 깜빡 잊고 지냈는가? 뭐 다양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름철이라서 사실은 저는 여름에 맞는 영상을 만들려고 좀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때아닌 여름철에 겨울철 증상을 가지고 말씀드리게 됐다는 거 이해하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분이 한 내용입니다. 제목을 입력하라 돼 있죠. 방금 전에 보셨죠? 소렌토 자동차의 시동 곤란, 시동 지연 뭐 이런 겁니다. 저는 소렌토 디젤 2003년식이죠. LX 뭐 이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사륜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37만 5천 km입니다. 최근 아침마다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수리를 계속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네요. 시동키를 돌리면 스타트 못하는 힘차게 작동된다. 그런데 시동이 안된다. 3번 연속으로 출동 서비스를 받았는데 마지막에는 점프선을 연결하고 잘 안되니까 에어 필터 쪽으로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 번 시동이 걸리면 운행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지만 주차 후에 하루나 이틀 후에 시동이 걸리지 않네요. 주차는 지하 주차장에만 둡니다. 지하 주차장 어느 환경인지 아시겠죠? 조금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요. 스타트 못하는 힘차게 작동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타트 못해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고요. 배터리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되겠죠. 어떤 것인가 더 보겠습니다. AS4은 예열 플러그를 바꿨다 그러네요. 글쎄요. 과연 예열 플러그를 바꿔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좀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스타트 모터도 교체했습니다.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는데 배터리와 스타트 모터는 이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스타트 모터를 교체했습니다. 연료 필터 교체하였으며 한 번 시동이 걸리면 운행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연료 필터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고압펌프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예열 플러그는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커먼레일 자동차에서는요. 예열 플러그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예열 플러그는 최종적인 보조 장치에 불과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커먼레일 자동차는 공기를 흡입해서 압축할 때 압축비가 일반 가솔린 차나 디젤차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예열 플러그가 필요 없이 공기만 잘 흡입이 되면 흡입된 많은 공기를 압축을 했을 때 압축말 온도 제가 어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T2는 하고 공식을 설명드렸습니다. 입시론의 카파 마이너스 1승
S 곱하기 이렇게 하고요. T1 이런 공식이 있었죠. 이 공식에 의해서 압축말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예열브러그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예열브러그가 있더라도 압축비가 낮아질 조건이나 공기가 덜 들어갈 조건이 있으면 압축말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시동 곤란이 생기는 것이고 매연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못하실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이제 이해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배터리는 출력을 체크해보니 정상으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엔진을 힘차게 돌릴 정도면 배터리나 스타트 모터는 이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로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물론 뭐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다행이겠지만 네이버를 검색하다 보니 권영호님이 올리신 글 중에서 IMV 인넷 매터링 밸브에 대한 글을 읽고 궁금해서 검색을 잘못하신 거예요. 인넷 매터링 밸브는 고압 펌프 쪽으로 들어가는 연료의 양이 많아져라 작아져라 또는 고압 압력이 높아져라 낮아져라 이렇게 들어가는 연료의 입구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IMV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잘못했기 때문에 IMV에 대한 이상한 상상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문의 드립니다. 본격적인 문의입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원인이 시동이 안 걸리는 게 아니고 걸리긴 걸리는 겁니다. 늦게 걸렸을 뿐이지 인젝터나 고압 펌프에 있다면 맞아요. 어디를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고압 펌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스캐너를 통해서 RPS라고 합니다. 레일 프레셔 센서입니다. 고압 펌프에서 압승해서 레일로 옵니다. 그러면 레일을 거쳐서 나가는 것이 인젝터입니다. 그러니까 고압 펌프에서 압력이 충분하게 나온다 안 나온다를 뭘로 하냐, 스캐너를 통해서 시동을 걸어놓고 레일 압력이 얼마나 나오냐. 이 자동차는 약 275바입니다. 공전 중에. 그러면 270바도 나올 수 있겠고요. 265바도 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260바 이상이든 265든 270이든 280이든 일단은 레일 압력은 충분히 나온다. 그러면 연료 분사량이 얼마냐는 거예요. 연료 분사가 인젝터 분사량을 구할 때 허상 분사와 실분사로 나누는데요. 연료 압력이 낮거나 고압력이 낮거나 또는 인젝터가 막혀 있으면 허상 분사를 합니다. 허상 분사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5mC를 분사하는 자동차입니다. 공전 중이 정상이라고 할 때 이게 얼마로 가냐? 10mC로 갑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이걸 너무나 많이 분사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필요한 양을 보냈는데도 부족하니까 이슈가 인젝터 구동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늘려서 키워준 거예요. 실제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어쨌든 간에 인젝터나 고압펌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바꾸는 거죠. 인젝터가 문제 있으면 인젝터 바꾸면 되는 것이고 고압펌프에 문제가 있으면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첫 시동 시에만 어려운 것이고 시동 걸리면 운행하는데 전혀 문제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젝터도 문제가 없고 고압펌프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IMV가 이상했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IMV가 전혀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굳이 언급할 이유도 없었어요. 비용 문제도 궁금하네요. 비용이 많이 들면 폐차도 검토해야겠습니다. 맞아요. 폐차를 하든 말든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저는 답변하는 사람이지 자동차를 버리라 마라 이런 얘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권영우가 이분한테 드린 답변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동지연으로 고생하는 분이군요. 시동지연을 정비하는 게 주로 뭘 교환하여 차지를 한다는 것에서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추측으로 교환하거나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시동 조건을 모르는 분께 진단하고 정비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십시오.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한테 진단을 부탁했기 때문에 엉뚱한 정비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 흡입은 잘 되는가 그랬습니다. 공기가 잘 들어가는가? 이걸 확인해봐라. 어떻게? 스캐너입니다. 압축은 잘 되는가? 이것도 확인합니다. 아주 쉽죠? 스캐너입니다. RPM을 보면 됩니다. 연료 분사는 잘 되는가? 5mCC의 분사량을 갖춰야 할 자동차라면 10mm, 20mm로 간다. 그러면 연료 압력이 낮아서 또는 인젝터가 막혀서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동차의 특징이 뭐였냐는 거예요. 올철입니다. 1월달입니다. 이분이 질문했던 시기를 보니까 1월 29일이었습니다. 날씨가 춥죠. 그러면 추울 때는요 공기 밀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높은 공기가 쑥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는데 못 들어갔다. 인테이크 매니홀드가 또는 흡기 매니홀드가 이렇게 구멍이 커졌던 것이 작아졌다 이 말이에요. 구멍이 작아지면 단위 시간당 고기의 흡입량이 부족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엔진을 여러 번 돌립니다. 크랭킹을 쉥쉥쉥쉥쉥쉥쉥 계속 시키지 않습니까? 돌리다 보면 어느 정도 걸리는데 문제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돌리다 보면 배터리가 아웃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로 출동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와서 배터리를 연결해 놓고 돌리면 이제 시동이 걸릴 때쯤 된 겁니다. 근데 배터리를 소진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빨리 걸려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시동에 뿌리자 이렇게 해서 에어크라 쪽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 걸렸어요. 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흡입이 잘 안 돼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흡입이 잘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T2라고 T2 압축말 온도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 공기가 잘 들어가면 시동이 잘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공기가 잘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압축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이 T2가 낮아지면 이거는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니까 스캐너를 통해서 압축말 온도가 몇 도나 나오는가 이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뭘로 보냐, 시동을 걸었을 때 RPM을 봅니다. RPM입니다. 이렇게 공회전 RPM이 얼마냐, 이 RPM 데이터만 가지면 압축이 잘 되는가 압축이 약한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시동 걸어놓고 RPM을 봤더니 어우 뭐 800, 790, 750 나오네. 어우 좋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연료 분사는 잘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화상 분사가 아니면 된다. 그럼 이 세 가지 조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요, 이분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압축의 문제로 봅니다. 왜?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압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죠.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열불락을 생각하는 것 역시 문제 있습니다. 그 가열불락과 관계없습니다. 시동액을 뿌려서 시동을 건다는 것은 흡입과 압축 이들 두 가지 문제가 있거나 한 가지 문제가 될 경우를 생각하여 생각하지 못하는 분의 진단행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동액을 뿌려서라도 시동만 걸어주면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흡입이 좋아야 되고 압축이 좋아야 시동이 잘 된다. 가열불하고도 필요 없다. 이것을 모르는 그냥 추측에 의한 정비를 하는 분의 진단행위였기 때문에 이렇게 권영화한테까지 질문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드렸던 내용이 이 답변과 함께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제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장식 페이지의 글을 참조하세요. 공식으로 자동차 시동과 외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수록해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죠. 공식, 그죠? T2라는 공식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차량에서의 현상은 IMV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드리는 글입니다. 인넷 메터링 물과는 전혀 관계없다. 그 얘기입니다. 정비비는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소한의 비용과 최대한의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얼마의 비용이 많다고 생각할지 의문인 가운데 제가 드리는 결론은 지금까지 드린 비용은 불필요한 지출비로 판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37만 5천 킬로를 주행했습니다. 이 자동차에서 수리비가 50만원 나오면 폐차하겠다, 5만원 나오면 폐차하겠다, 500만원 나오면 폐차하겠다, 이런 어떤 아웃라인을 정해 주시고 정비비가 많이 나오면 폐차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돈이 많으신 거지 뭐. 얼마 안 들여서 고칠 수 있는 내용을 폐차를 고민한다. 그건 역시 여유 있는 분의 배짱의 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뭐 폐차를 시키든 정비를 하든 그건 제 알바가 아니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정비를 통해서 정비비가 많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냥 이분처럼 인젝터가 문제 있을까, 고압펌프가 문제 있을까, 또는 예열불화가 문제 있을까, 배터리는 문제 있나 점검해보고, 멀쩡한 엔진을 잘 돌려주는 배터리인데 왜 점검합니까? 스타트 모터는 엔진 잘 돌아가는데 왜 스타트 모터를 바꿉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을 쓰니까 폐차를 생각하더라도 좀 마음 놓고 타겠다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이분의 질문의 목적이 아니라 이분이 취해야 할 행동은 엔진오일입니다. 압축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압축이 잘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공기는 잘 들어갈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압축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압축은 말씀드렸죠. 오일이라고. 오일, 엔진 오일입니다. 엔진 오일의 첨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37만 5천 킬로를 주행했기 때문에 적당히 운행을 잘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분 자동차를 운행을 별로 안 합니다. 2, 3일에 한 번 시동을 건다 이런 말을 봤을 때 운행은 하되 주말카를 많이 활용하는 건 아닌가, 또는 특별히 2, 3일에 한 번씩 장거리 운행을 할 만한 조건이 있는 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분에 비해서 엔진 오일을 자주
교환하지 않거나 또는 엔진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점도가 높은 오일을 사용했거나 저는 결론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전 시에 RPM을 보면 RPM이 비정상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드렸던 답변입니다. 권영호TV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자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지금 권영호가 드린 내용이 신금을 울릴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신금을 울린다. 아, 고맙다. 당신의 말을 나는 이제 이해했어요. 내 자동차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좋아요입니다. 엄지손가락이죠. 좋아요. 그리고 혹시 겨울철 시동 곤란, 시동 지연에 대해서 이걸 안 쓰고 제가 소렌토, 산타페 자동차 이름을 다 검명해 놓으면 여러분들의 검색에 노출될 겁니까? 이 지구상에 나와 있는 모든 커먼네일 자동차의 이름을 이거 다 걸어서 영상을 올리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참 검색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겨울철 시동 지연, 시동 곤란, 시동 불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나왔을 때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열으신 분이라면요,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서 종 모양이 있는데요, 그 종 모양을 터치를 해주시면 구독 알림이 됩니다. 그걸 알림을 해주시고 권영호와 소통할 수 있는 구독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권영호TV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자님 그리고 오늘 영상을 새로 열어주신 모든 시청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으로, 그리고 계절에 맞지 않는 이 영상을 드린 것이 왜였는가를 이해해 주셨을 것으로 알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이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이 영상에 기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